자, 다음에 일단 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야기 한번 좀 비판 좀 해보고 갑시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랑 똑같은 정치공항이다. 야, 이 말 들으면서 어떤 그 부산 시민들의 어떤 지역의 그 수건 사업이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랄까요?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말 어떻게 쉽게 하나. 4대강 사업과 가덕도 공항을 비교를 합니까?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좀 약간 실망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사회적인 약자나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불평등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 문제도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의 가덕도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산이 왜 낙후됐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4대강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경제성이나 이런 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성과 민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4대강에서 보면은 뭐 대기업들만 먹여 살리는 기업이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에 공항을 지으면 그 지역 기업이 어떻게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다.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내걸고 있는 정부 하에서 이런 토건 경쟁을 선도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비행기 아니면은 배 타고 저기 미국 가면요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거의 한 2달 걸릴 거예요. 뭐 그 공항이 뭔가 가덕도가 세워지는 것을 탄소 중립에 이외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상 좀 우습고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정의당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을 가덕도 공항이랑 연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은 녹색당이 아니잖아요. 그린 뉴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 내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 있는 것부터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보좌진 문제부터 심상정 의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제가 솔직히 본 건 없거든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노동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않고서는 정책에 대해서도 SOC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의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안 없이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뭐 하다못해 김종인의 해저터널 이런 대안이라도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안 돼. 정부가 하니까 안 돼. 뭐 선거용으로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정말로 꼴보기 싫은 내용이다. 그리고 올해 증시 테마가 항공우주산업입니다. 첫 연초의 테마가 항공우주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어떤 공산품을 생산해서 이걸 수출하려면 인천공항으로 99%가 왔다 그러거든요. 그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인천 중심으로 그 항공 물류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신속한 수출을 처리해야 될 기업들은 다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인천 가까이에. 그러면은 가덕도에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공항이 생김으로써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공항이 생기면 그 수출 관련 산업, 항공 관련 산업 등등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주변, 경남 일대 아니면 호남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그 항공 좀 교통이 편리한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철도가 그렇게 잘 깔려 있음에도 항공이 대단히 빈번하게 운행하면서 서로 간의 그러니까 빠른 운송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이 단 하나밖에 없다. 이건 우리나라 그 위상으로 봐서는 이거는 가덕도는 미래 가치 차원에서 그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아까 표현했던 정의당스럽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안 없이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중립 버전, 비전 이렇게 그린 뉴딜과 연결시키고 4대 공에 연결시키면서 정말 심상정 의원 많이 이상해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뭐 결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문 대통령이 백기환 선생 장례식장에 갔지 않습니까? 화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손피켓 들고 있어요. 문 대통령 비판하는 손피켓을. 나는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래야 되는가. 마치 정의당의 모 국회의원이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난 장례식장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장례하는 기간에 기자회견 열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의 상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정의, 진보를 아무리 외쳐도 그게 일반 상식에 너무 벗어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의 확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대단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 밀려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는데 우리의 가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대안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상정 의원께서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마치 이게 정치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 같아서 정치인 스스로 정치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 정치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산 뭐 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2020년 12월 27일이면은 2달도 안 된 그 시점에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 말이에요. 박형준 그런 짓 해놓고도 부산시장 하려고 하냐 참 뻔뻔하다. 홍준표는 지금 페이스북에 가면 문재인 정부가 뭐 하산할 때네 뭐네 악담을 써놓고 있긴 합니다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냐면은 정의당이 지금 보궐선거 후보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없지만 당대표의 무슨 성추문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내겠다고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안 내고 있는데 그럼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최소한 박형준 등에 대해서는 홍준표만도 못한 스탠스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아젠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국민의 짐이나 민주당이나 부산에서는 가덕도를 찬성하겠지만 이 아젠다를 비판하면서 뭔가 환경이나 뭐나 이렇게 싹 비트는 것이 민주당 당선되는 거 안 돼 라는 뉘앙스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 왜 박형준은 저격을 안 합니까? 우리가 그 이 전 방송 생방송으로 전 방송에서 일제 때 판사로 부역했던 자인데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면서 또 부역한 인물 홍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홍진기가 홍석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부역하고 독재 부역하고 이런 인물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자리 차지하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박형준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역사 속에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비판 지금 정의당 쪽에서 나오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는 이 포인트가 홍준표가 그냥 이슈에 타려고 무조건 다 저격을 한다 이런 취지로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떻든 간에 부산 시민들이 다 원하는 공항 가덕도 공항 같은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없이 막말로 공격하는 것보단 이렇게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정말 정체성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정의당이 그 말 하나하나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정말 생뚱맞은 공격을 하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의당이 그 민주당 이중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를 일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들이 좋은 얘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 극우가 돼버린, 본인은 진보라고 하는데 행동은 극우처럼 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뭐 XX 당이라고, 뭐 여자 중심의 뭐 XX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도 당하기도 하고 이름을 아예 바꿔라는 얘기도 당할 표현을 얻을 정도로 조금 스탠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스스로가 아니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정책은 혹은 뭐 국진당의 좋은 정책은 계속 편을 들면서 양쪽의 표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형준 얘기로 돌아가면 그 원래 홍준표 박형준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끈끈한 인맥을 자랑한다는 고대 출신으로 서로 친해야 될 인맥인데 지난번에 그 이제 박형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을 저격했는데요. 그래서 박형준의 입장만 딱 놓고 보면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당장 지지율은 김영춘 그 전 장관보다 지금 약간 높은 걸로 여론조사 나와 있던데 김영춘 장관의 지금 여론조사 그 상승 추세가 대단히 무섭거든요. 그다음에 박형준이 부산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면 그 성분이 중요한데 처음에 민중당 출신이라는 얘기도 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교안과 이렇게 붙어서 결국은 총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서 무슨 명목으로 지금 정치를 하냐. 그래서 홍준표의 지적은 굉장히 박형준 입장에서 뼈아픈 것이고 뭐 반박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정치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이건 지금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은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형준의 상황이 지금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가 썼던 거예요. 민중당으로 정계에 들어왔다가 박형준 이야기입니다. 권철현 의원 추천으로 내가 부산 수영에 공천을 줬더니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MB 때 탈당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실세처럼 군림하다가 10년 만에 당에 다시 돌아와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그 좋던 총선 다 망치고 총선 망친 날 KBS에 나가 유시민과 함께 놀았다. 실제로는 박형준 자체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MB의 어떤 실세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어떤 역사적 반성도 없는 데다가 최근에 국정원 사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게 당을 망쳤다. 그러니까 총선 때 박형준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천 등에 있어가지고 어떤 머리를 썼냐면 그때 이번 총선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중진들을 덜맞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빼다가 저기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형준 입장에서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을 공천 배제해야만 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전략을 썼는데 결국 황교안하고 박형준이 그 전략을 써서 결국 망한 거죠. 요거는 책임도 안 지고 다시 그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1위를 달리는 뭐 이런 모양새 보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이 보궐선거 이기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꼰지르고 하면서 중간에 자기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깠다가 다시 국민의 짐 깠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팝콘 이렇게 먹으면서 봐요. 그렇죠. 그때 당시 박형준은 그 심사위원 공천관리위원인데 본인이 비례대표 나오려고 했다가 욕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꼬리 내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다시 부산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국진당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을지. 이 박형준이 망쳤다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부분도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든 간에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 4.13 총선 1년 전에 공천률을 다 확정했었고
그리고 시스템 공천했으면 이덕준이 공천이 됐겠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데 왜냐하면 그 룰에 저도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180석을 얻은 것도 있다가 이런 예.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현주가 까발려 준 건데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기 전에 저쪽 수구 보수 정권의 아젠다는 김해공항이었잖아요. 김해공항이냐 아니면 밀양공항이냐. 근데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한쪽 편을 못 드니까 표 때문에 못 드니까 어정쩡하게 김해공항 확장했을게. 왜냐하면 그 가덕도를 만들면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 사람들이 화를 낼 테니까 그나마 김해를 확장했을게로 어정쩡한 상태로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명박 때도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걸 설득했던 자가 바로 박형준이라는 거죠. 부산 시민 여러분, 김해공항 씁시다. 가덕도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선거 나와가지고 가덕공항 찬성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형준이 선거를 알긴 안 해요. 선거를 알긴 알아요. 모사꾼이잖아요. 모사꾼이더라도 어떻든 간에 가덕도를 찬성하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충분히 아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바보일 줄 아세요? 대가리가 되니까 이명박이 자기 참모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자, 부산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김영춘 후보, 박인영 후보, 변성환 후보 지금 토론회를 열었던데 얼굴 모르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김영춘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나머지 박인영 후보, 변성환 후보는 이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 지금 토론하는 장면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변성환 후보인데 이분이 비판받는 지점은 이제 오거돈 시장 거리 이후에 정무 부시장이다가 그거 팽개치고 나왔다고 비판을 받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박인영 후보는 상당 부분 이렇게 새로운 피로 곽광을 받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김영춘 후보는 지금 사실은 오거돈 시장하고 이번 지방선거 말고 저번 지방선거 때 사실 오거돈 시장한테 양보했던 측면도 있는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행정 경험을 쌓았던 것처럼 김영춘 장관은 부산 쪽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런 식의 인재로 사실 경력을 쌓아준 측면이 있지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어쨌든 시장에 출마한 변성환 후보하고 박인영 후보가 상당히 한편으로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성환 후보는 막힘없이 대답했다는 그래서 아주 돋보였다. 토론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고 박인영 후보는 친문 강조해서 당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에 대해서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고 김영춘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러 저는 당내에서 토론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지금 우월적 지위에 있는 후보들은 세게 안 하거든요 토론을. 이제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산에서 이런 열기가 좀 일어나서 결국은 부산의 민주 진보 세력이 결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찾아가서 볼 정도는 아니고 뭐 누가 후보가 당선되면은 좋겠지 정도 투표권도 없을 뿐더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형준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사는 출생했던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지역구 선거가 필요할 때 내려가서 공천을 받고 중앙 정치를 하다가 지역에 모여드는 토호 세력들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정치 자금을 받고
지금 이현주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그 박형준의 소위 비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 근데 그러면서 전복민 같은 지역토 건설업자 등을 시의원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만드는 과정에 박형준 같은 인물들이 사실은 난 지역 정치를 망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민주당이 사실은 이쪽에 어떤 뭐 맹주였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이쪽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건 맞을 것 같고, 그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장이 바뀌었는데 불의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부산 시민들이 뭐 가덕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민주 세력한테 10년 이상 좀 맡겨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대구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구는 지금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전국 지자체 경제 꼴등입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대구는 거의 꼴등권에 있어요. 그게 이 정부의 문제겠습니까? PK 세력들이 정권 잡은 게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8할 이상인데 민주 세력이 정권 잡은 거 다 합쳐봐야 지금 15년도 안 됩니다. 지역은 마찬가지일 거고. 부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왜 김영춘 후보를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고 정권 연장이 확실한 세력인데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중앙 정치권과 연결되는 부분, 가덕도 공항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 집권 여당이나 기재부가 어떻게 그 예산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정들 속에는 가장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전 토론회에서 이제 관심이 특히 좀 갔던 부분들은 후보들이 왜 부산이 추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수도권 중심주의다, 그 다음에 일당 독점과 무경쟁이다, 그 다음에 뭐 시민 부대다, 낡은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부산만의 문제일까, 제가 너무 지방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게 부산만의 문제일까, 다른 전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도 느껴졌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정치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뭐 대기업 유치 안 된다, 해외 기업 유치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물론 저도 뭐 상대방 후보들의 공약, 그러니까 이 국진당의 후보들의 공약을 제가 보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니까 뭐 무시하고, 저희 쪽에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꼭 가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산의 여러 그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건데, 부산이 이게 상당히 최적화된 곳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입지적으로 유리하고 편의시설에 이미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 실효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발언을 했고요. 과거에도 본다라면 일본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것을 자국이 아니라 부산 쪽에 설치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뭐 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면, 상당히 정부하고 같이 조율을 한다라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이번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부산시장에 뭐 후보가 안 되더라도요, 뭐 변성환 후보나 뭐 박인영 이런 후보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중앙 정치인으로 클만한 재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총선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커나올 수 있고, 어쨌건 저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사실은 저는 세력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당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26일 날이면, 아직까지는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26일 날이면은 가덕도 공항 법을 그냥 불가역적으로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세부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집권 여당이 부산시장인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뭐 만들어진다는데 무슨 법? 그렇지 않고요. 만들려고 하는 속도, 예산, 디테일 이런 거는 민주당이 지금 부산시장 하는 게 부산 시민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